이번 시간 키워드는 겐,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 어도비 파이어플라이입니다. 예술적 영감을 빌려줘 AI를 활용한 이미지 만들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미지를 생성하는 AI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진짜와 가짜 사진을 구별해보는 활동을 해볼 것입니다. 그리고 AI를 활용한 이미지 생성을 간단하게 체험해보는 활동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이미지를 어떻게 만드는 것일까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알고리즘인 겐이라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겐은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배운 딥러닝의 하나인데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유사한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딥러닝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딥러닝의 원리가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간단하게 만화로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겐 같은 경우에는 딥러닝 두 개가 서로 경쟁하면서 학습하는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딥러닝 두 개를 사람으로 한번 비유해 봤어요. 사람으로 비유해 볼 때 하나는 위조범 역할을 합니다. 그 다른 딥러닝 하나는 감별사 역할을 합니다. 그럼 위조범이 하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위조품을 만들죠. 가짜 미술품 같은 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반면에 감별사가 하는 일은 뭐가 있어요? 바로 위조품이 진짜인지 아닌지 감별하는 역할을 하죠. 이 두 딥러닝이 서로 경쟁한다라고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학습이 이루어질까요? 네, 이런 겁니다. 진짜 미술품과 가짜 미술품이 있는데요. 이 가짜 미술품을 위조범이 만들어낸 거죠. 이것을 감별사가 판별해보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해보는 것입니다. 좀 더 이 부분을 상세하게 살펴보면요. 위조범이 가짜 미술품을 만들어내고 감별사에게 진짜와 가짜를 이렇게 던졌습니다. 그때 감별사는 이게 진짜야? 혹은 이게 가짜야를 구별하는 일을 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맞췄냐 틀렸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짜와 진짜의 차이를 이제 오차라고 하는데 컴퓨터 과학에서는 이 오차를 줄여나가는 게 이제 우리 겐이라고 하는 딥러닝이 학습하는 방법이고요. 감별사도 지속적으로 이런 판별 훈련을 하면서 점점 더 실력이 좋아지죠. 딥러닝으로 따지면 성능이 좋아지는 겁니다. 위조범도 어떻게 될까요? 위조범도 계속 가짜 미술품을 만들어내면서 들키지 않으려고 반복 훈련을 하고 점점 더 딥러닝으로 따지면 성능이 좋아집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 가짜를 만들어내는 이 딥러닝 생성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위조범이라고 했죠. 이 위조범이 하는 일을 딥러닝에 좀 비유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조범이 하는 일은 이제 가짜를 만들 아이디어 같은 게 있을 겁니다. 진짜를 많이 학습해요. 여기에다가 노이즈라고 하는 약간 이 찌글찌글한 이런 데이터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그림으로 보이지만 사실 이제 숫자로만 이해할 수 있다고 했죠. 어떤 데이터랑 이제 합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딥러닝에서 중요한 건데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만드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반드시 원본, 진짜와 또 이런 노이즈 데이터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이제 가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짜를 만들어서 판별자인 딥러닝에게 던져주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엉터리로 만들어내거든요. 딥러닝이라고 해도. 그러면 이제 판별자가 이런 건 안 속아. 이건 가짜야 라고 하죠. 그럼 이제 위조범이 실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그럴듯한 가짜를 만들어야겠다고 하면서 계속 반복 학습을 합니다. 반면에 이제 판별자도 학습을 하는데요. 가짜와 진짜가 계속 들어오면서 이걸 막 잘 구별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뭐 명확하게 구별을 했는데 나중에 위조범 실력이 좋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구별할 수 없는 지경까지 오겠죠. 그래서
둘 다 진품이야 라고 말했는데 실제로 하나는 가짜였던 겁니다. 이렇게 되면 판별자, 반별사도 계속 연습을 하면서 실력이 좋아지겠죠. 이렇게 양쪽 딥러닝이 서로 경쟁하면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겐의 원리고요. 이런 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판별자가 정말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의 유사한 가짜를 만들어내는 원리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이 학습은 언제 끝나냐면 이 판별자가 반은 맞히고 반은 틀리는 정도, 그 정도로 정교해지면 학습이 멈춰집니다. 그러면 얼마나 진짜같이 만들길래 이렇게 괜히 생성형 이미지 만드는 것들이 이렇게 요즘 굉장히 사회적으로 각광을 받을까요?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진짜와 가짜 이미지를 구별하는 사이트인데요. 구글 창을 잠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검색에서 Which face is real이라고 검색하시면 되는데 너무 기니까 which face까지만 입력을 해도 여러분 첫 번째로 검색이 되실 거예요. Which face is real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모두 다 영어로 되어 있죠. 굉장히 부담스러울 텐데 사실 내용 간단하니까 같이 한번 볼게요. 영어로 된 질문이 나오는데 진짜 사람을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짜 사람을 골라서 클릭해보라고 되어 있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진짜 사람을 고르라는 이야기를 미루어 보았을 때 하나는 가짜라는 얘기죠? 맞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방금 말한 겐이라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가상인물을 이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아무거나 한번 찍어볼게요. 왠지 진짜 사람은 이 사람 같아요. 이게 클릭을 했는데 당신은 지금 틀렸다라고 나오겠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진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틀렸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두 번째 사진. 이거는 너무나 사람 형태가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이게 사람일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눌러볼게요. 그럼 맞았다라고 나오죠.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네. 어떤 사람이 진짜일까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외치는 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 것 같은데요. 저는 왼쪽 사람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네, 맞았네요. 오른쪽은 가짜라는 얘기죠. 여러분 보셨나요? 언뜻 봤을 때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참 확인하기 어려운 그럴듯한 사진들이 있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하고 함께 이 사이트에서 어떤 게 진짜 사람인지 한번 맞춰보라고 내기를 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이트를 만드신 분들이 이 사이트를 왜 만들었는지 설명한 내용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딥러닝을 이용해서 이런 그럴듯한 가짜를 만드는 일들이 굉장히 자주 일어날 거라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더 중요해질 거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림들을 보시면 구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팁들도 이 사이트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사람들을 이미지를 만들 때 인공지능 같은 경우 이런 번짐 현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다른 이미지를 가져오면서 이렇게 얼굴 주변에 물방울이나 어떤 조개 같은 모양의 이런 가짜 이미지들이 번짐 현상들이 주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주로 가짜 이미지들이 갖는 특징이고요. 또 가짜 이미지들이 좀 잘못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안경 뒤를 잘 표현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경 뒤를 표현할 때 뭔가 어색하게 표현이 되어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으면 가짜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또 인공지능이 잘 못 표현하는 것이 손가락을 잘 못 그립니다. 손가락이 이제 뭐 뒤집혀 있거나 아니면 개수가 맞지 않거나 이런 약간 이상한 그림들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징들을 보면서 찾으실 수가 있고요. 또 인공지능 특유의 되게 어색한 웃음 이런 것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도 이제 얼굴에 번짐 현상이 있으니까 이게 아마 가짜일 거고 이게 진짜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이미지를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미지를 만드는 이 사이트는 겐의 방식은 아닙니다. 겐도 물론 이미지를 만드는 방식 중에 하나지만 지금 우리가 사용할 이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라는 사이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겐을 활용한 인공지능은 아니지만 유사한 생성 AI의 원리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텍스트 활용 이제 생성형 AI를 할 때 문장에 대한 프롬프트를 주었을 때 이제 소설을 작성하기도 하고 연극 대본을 만들기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리고 싶은 내용을 프롬프트로 입력만 하면 유사한 이미지를 생성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활용할 때 두 가지를 사용하실 텐데요. 하나는 이제 구글 번역기를 활용을 할 거고요. 또 하나는 빙 크리에이터에 접속해서 직접 만들어보는 이 두 가지를 해볼 겁니다. 근데 구글 번역기를 활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지 인식을 할 때 아는 사이트들이 한국어보다는 영어가 좀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입력하면 한번 영어로 번역한 다음에 이제 이미지를 생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영어로 입력하시는 게 훨씬 더 퀄리티가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좋은 작품을 만들고 싶으면 이제 구글 번역기를 쓰시면 돼요. 거기 이제 한국말로 써주시면 그것이 이제 영어로 바뀌잖아요. 영어로 바뀐 내용을 긁어서 붙여 넣는 방식인 것이죠. 구글 창에 한글로 치셔도 됩니다.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 하면 뭐 연관 검색어들이 나오죠. 그래서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검색을 하시면 가장 위에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눌러볼게요. 그러면 사용 방법이 굉장히 직관적이죠. 역시나 프롬프트 입력하시는 창이 있고요. 옆에 이 번개 모양 노란색 동전같이 생겼죠?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횟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97로 되어 있는데 그럼 97번밖에 못하나요? 그건 아니고요. 이 토큰을 다 사용을 하면 이미지를 만드는데 시간이 조금 더 오래 소요가 걸리는 것이고요. 이걸 다 사용하셔도 만드시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것들이 나중에 또 갱신이 돼요. 며칠 지나면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생들하고 실습을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이제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굉장히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가 무료인데다가 굉장히 자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거보다 더 정교한 플랫폼들이 많이 있지만 기본적인 이제 프롬프트 능력을 향상시키기 원하실 때는 이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만들기는 당연히 이제 이미지를 생성하는 버튼일 테고요. 무작위 보기는 이제 랜덤으로 만들어 보게 하는 것입니다. 아래에 보시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만든 작품들이 갤러리 형태로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작품들을 프롬프트만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또 밑에 보시면 이제 사용법이나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직접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고양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고양이, 귀여움, 그리고 만화풍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 이미지를 생성하실 때는 우리가 챗GPT 사용할 때 이제 문장 형태로 많이 제공했던 거랑은 달리 그냥 단어 이렇게 던져주셔도 꽤 그럴듯하게 만듭니다.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면 이제 4개를 생성해 주죠. 이 중에 마음에 드는 게 있다면 클릭을 하시고 공유하는 거는 여러분이 이제 URL을 복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걸 복사해 가지고 어디 여러분들 카카오톡 친구들한테 보내거나 이런 데 활용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저장은 이 이미지를 그대로 다운로드 하시면 저장은 이제 이 이미지를 내가 저장하겠다 라는 것이고
다운로드는 내 컴퓨터에 옮기겠다는 겁니다.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여기 오른쪽에 이 화살표 모양 아이콘이 보이시죠? 이걸 누르시면 이제 다운로드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확인을 하실 때는 이걸 클릭을 하시면 창이 열릴 거고요. 이 폴더 모양을 누르시면 내 컴퓨터에 이렇게 다운로드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걸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이미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간단하죠, 여러분? 여러분 다른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들을 한번 여기에 작성을 해보세요. 고양이 말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어떤 동물이나 아니면 어떤 장소 등등을 한번 작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해볼게요. 해변, 태양, 파도, 서핑, 그리고 엉뚱한 걸 하셔도 돼요. 여기 예를 들어서 고양이로 해보겠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에 보시면 내가 최근에 만들어 본 이미지들이 이렇게 기록으로 남고 있거든요. 참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네, 이런 식의 이미지를 만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과 가장 비슷한 건 이거 같아요. 네, 마음에 들면 이렇게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어렵지 않으시죠? 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프롬프트에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되게 다르게 표현이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작성한 건데 이제 영어로 작성했죠. 근데 여기다 이제 굉장히 고화질이다 라는 프롬프트를 넣은 것이고요. 4K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4K는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여러분 그 화면 크기에 따른 그 해상도라는 게 있잖아요. 4K면 좀 화질이 굉장히 높고 좀 화소수가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이라는 키워드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어로 된 거 굉장히 많이 넣었죠.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조금 결과가 달라져요. 지금도 보시는 것과 같이 왼쪽과 오른쪽은 똑같이 소녀로 키워드를 한 것인데 굉장히 다르게 보이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롬프트를 뭘 넣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된다는 것을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프롬프트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프롬프트라는 것은 생성형 AI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자연어로 설명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방금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체험을 해보셨을 텐데요. 제가 학생들과 또 많이 사용하는 사이트 중에 하나는 어도비에서 만든 파이어플라이라고 하는 생성형 AI 플랫폼입니다. 어도비는 여러분 이미지나 영상을 많이 관련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드는 기업답게 여기서 만든 이미지들이 굉장히 아름답게 잘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무료이다 보니까 학생들하고 사용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여기서 한번 해보는 것들을 실습을 해볼게요. 먼저 크롬 창에 접속하셔서 한글로 쓰셔도 됩니다. 어도비 파이어플라이라고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파이어플라이일 텐데요. 파이어플라이는 아직 정식 서비스는 아니고 베타 버전입니다. 그래서 이 베타 버전 살펴보기 들어가시면 되고요. 인공지능 기능을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이제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로그인을 들어가시고 회원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구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글로 회원가입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까지 했던 방식처럼 구글로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생성형 AI 같은 경우는 여러분 대부분 이 저작권 문제 때문에 동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꼭 동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이 대부분 이제 텍스트를 이미지로 바꿔주는 것이죠. 텍스트를 이미지로 바꾸는 것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런 내용들 잘 읽어보시고요. 저는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도비는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이제 포토샵이나 이런 프리미어 같은 이미지나 영상을 만든다는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지고 있는 이미지 소스가 많아서 좋은 퀄리티의 이제 화면들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에서 했던 거와 비슷한 내용으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고양이를 했고 귀여움 그리고 만화풍이라고 했습니다.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네, 그랬더니 아까랑은 약간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어떤 것을 학습했는가에 따라서 결과값들도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이미지는 무엇인가 좀 생각을 해보고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에 가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이어플라이의 특징 중에 하나는 여러분 오른쪽을 좀 보시면 이 종횡비라는 게 있죠. 지금 보시면 가로와 세로의 비율을 종횡비라고 해요, 여러분. 정사각형 모양의 사진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왠지 사진 느낌을 내고 싶어서 4:3 비율로 해보겠습니다. 혹은 이제 영화 느낌의 16:9도 있죠. 4:3 느낌으로 해보고 만화풍은 좀 지워볼게요. 이렇게 하고 이제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랑 비율이 바뀌었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이제 콘텐츠 유형을 고르실 수가 있는데 지금은 없음으로 되어 있죠. 내가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것 이외에도 여러분 이거를 선택하는 일들이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것과 매우 비슷한 역할을 해요. 거의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내가 아까 고양이를 만들었는데 이번에 사진 느낌을 내고 싶으면 이 사진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어도비라는 이제 그래픽 회사가 잘하는 이런 효과나 재질들을 선택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랑 다르게 이번엔 고양이가 약간 사진 느낌이 나게 디지털 아트 느낌으로 바뀌었죠. 이것들을 선택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어떤 필터에서 활용하는 연필 드로잉 느낌이나 이런 점묘화 이런 것들도 하실 수가 있죠. 여러분들 아마 이런 연필 드로잉, 점묘화 이런 것들 미술 시간에 아마 배웠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미술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런 걸 손으로 그리는 건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거 말고도 내가 한 거 말고 인공지능으로도 비슷하게 한번 구현해보는 이런 연습을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색상 및 톤도 정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약간 차분한 색상, 쿨톤도 할 수 있고 따뜻한 색조 이런 식으로도 정하실 수가 있어요. 또 파스텔 톤 이런 것도 정하실 수가 있고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광선의 효과도 인공지능에게 시킬 수가 있어요. 다른 이미지 생성 사이트에서는 이 조명을 어떻게 줄 것인가를 보통 프롬프트로 넣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빛의 광원들이 어느 쪽에 있다 이런 것들도 영어나 한글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어도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거를 어느 정도 이렇게 옵션으로 골라서 선택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있어요. 그 밑에 구성이라는 것들도 있는데 여러분 이 용어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카메라에서 쓰이는 용어들이에요, 여러분. 많이 쓰이는 거는 이제 클로즈업하고 광각인데 클로즈업은 굉장히 가깝게 촬영한다는 느낌으로 이제 이미지를 표현하라는 거고 광각은 이제 넓게 촬영하라라는 느낌. 접사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도 있는 기능이죠. 매우 근접 촬영 이런 것들도 옵션으로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보면 여기 프롬프트 밑에 제가 지금 설정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고 있죠. 이게 프롬프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생성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지금 여러분 이 앞에 있는 고양이랑 뒤에 있는 고양이랑 해상도가 다르게 느껴지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카메라 기법들을 사용한 것 같은 효과를 이제 이미지를 만들 때 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다운로드 모양 있죠? 이렇게 다운로드 하시면 내 컴퓨터에 저장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저작권 관련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 유의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걸 만드시고서 어디서 만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보통은 표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운로드를 해보시면 여러분 아까 다운로드 창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파이어플라이의 좀 단점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보시면 이렇게 워터마크가 박히게 됩니다. 어디서 만들었는지. 이거는 당연히 회사로서는 할 수 있는 거지만 우리가 보기엔 약간 불편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네, 그래도 상당히 수준 높은 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파이어플라이의 기능은 이제 텍스트를 이미지로 바꾸는 것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또 사용하실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네, 지금 생성형 채우기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이 상당히 재미있고 다른 무료 버전에서는 좀 찾기 힘든 기능입니다. 이거 한번 살펴볼게요. 생성하기를 눌러보시면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집에 어떤 사진 파일들을 활용하시면 좋을 텐데, 저는 일단 여기 플랫폼에서 공짜로 주고 있는 이미지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어떤 느낌이신지 잘 모르실 텐데, 여러분 이거 좀 보시면 마우스를 올렸더니 뭔가 막 배경이 계속 바뀌고 있죠?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시를 사용해 볼게요. 네, 사용 방법은 매우 간단해요. 여러분 지금 이 요정 같은 친구가 어떤 숲에 있죠? 여러분 지우고 싶은 것들을 고르시면 돼요. 지금 여러분 저는 이 배경을 다 바꾸고 싶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마우스로 이렇게 대충 꼼꼼하게 하지 않아도 인공지능이 이 경계선을 굉장히 잘 땁니다. 예전에는 이걸 잘 못했거든요. 요즘은 인공지능 기술이 좋아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만 이렇게 배경을 날리셔도 대략 처리가 될 겁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 체크무늬라는 거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잘 안 쓰는 용어일 텐데 레이어라고 해서 이 배경이라고 불리는 어떤 층을 투명한 상태로 바꿔준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다가 이 투명하게 된 곳에다가 뭔가 다른 것을 덧입힐 겁니다. 근데 이걸 덧입힐 때 예전에는 다른 사진을 이렇게 겹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러면 예전에는 이런 털들 같은 데 잘 안 붙었습니다. 근데 심지어는 이 배경을 우리가 글씨로 써서 입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뭘로 해볼까요? 들판으로 해볼게요. 아까 약간 숲속이었죠. 들판이고 햇살이 가득한, 그 다음에 꽃이 만개하느라 이렇게 꽃이 많이 피었네요. 이걸로 한번 바꿔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여러분은 이걸 아마 처음 사용해서 이거 뭐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정교하게 지금 배경이 바뀐 것을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추천을 해주죠.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을 유지하기 누르시고 똑같이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 빙하고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와 어도비 파이어플라이를 사용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창의적인 생각을 그림으로 많이 표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술적 영감을 빌려줘 AI를 활용한 이미지 만들기 첫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겐으로 살펴본 이미지 생성 AI의 원리를 알아보았는데요. 겐에는
생성자와 판별자 두 개의 딥러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둘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학습하면서 원본과 구별하기 어려운 가짜 이미지를 만들어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생성을 활용할 때도 역시 프롬프트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스타일이나 재질, 화질, 대상, 그리고 배경 등에 대해서 효과적인 프롬프트를 작성하고 안내하면 좀 더 좋은 작품들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